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름지기 아카데미 기획자 신나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우리 문화를 현대에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획 전시는 해마다 의식주라는 주제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 문화를 주제로 그 전시의 참여 작가이신 김민재 작가님, 최연서 작가님, 그리고 전시기획팀의 송주연 큐레이터와 함께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토크의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작가님들마다 20분씩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20분간은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와 대화를 듣고 나서 아마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때 이제 Q&A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송주영 큐레이터가 짤막하게나마 기획 전시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팀의 송주연이라고 하고요. 이번 전시는 방 스스로 그러한이라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주거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전시고요. 저희가 젠 스타일이나 뭐 스칸디나비안 스타일, 노르딕 스타일 이러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한국적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약간 1차원적인 좀 전통적인 문양이나 색감이나 그런 거를 조금 떠올려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어떤 한국적 스타일, 한국적 인테리어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먼저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국의 어떤 아름다운 미감을 현대적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번 전시를 꾸리게 되었고요. 지난 주 전시 동안에는 저희가 한국 건축 요소에서 볼 수 있었던 바닥, 벽, 천장 관련된 전통 건축의 요소들을 좀 뜯어보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그 내부 환경에 집중을 해보고자 해서 한국적 인테리어라는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건축의 구조적, 행태적, 소재적인 그런 요소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았고 건축가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그리고 도예가 작가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전시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 전시에 대한 소개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작가 프레젠테이션을 김민재 작가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제가 이제 그동안 작업해온 거를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미국으로 가서 건축이랑 뭐 회화 그런 거를 공부를 하고 이제 한 4년 정도 전부터 개인 작업을 좀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를 쭉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저는 가구 작업을 이제 대학교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대학교 일환으로 그 가구 디자인하는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과제에 맞춰서 처음으로 이제 나무랑 쇠로 이제 가구 작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대학원 진학하고 뭐 사무실 다니면서 이제 한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지금 아까 위에서 보신 그 FRP라고 하죠. 유리섬유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가구는 취미로 거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 작업을 하면서 이게 좀 작업 시간도 길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해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공도 해보고 FRP 작업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가장 단순하고 좀 공간적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뭐 큰 볼륨이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에 살던 집 아파트의 옥상에서 유리섬유 작업을 하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도 좀 높으면은 잘 이렇게 마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었죠 그때가. 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저는 건축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 근무를 한 3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좀 배우고 또 이런 마켓이 돌아가는 것도 좀 많이 느끼고 하면서 저는 이제 집에 와서는 여기가 이제 제가 지하실이랑 뒷마당의 작업실 모습인데요. 이때는 이제 막 코로나 때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 퇴근하고 작업하고 아니면 이제 코로나 때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가 막 끊겨가지고 10시에 출근해서 2시면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문의도 좀 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전시가 이제 개인전 처음으로 2021년에 LA에서 한 전시인데요. 이때 전시는 이제 제가 서구에서 건축을 배우고 이제 실무를 하면서 계속 좀 신기했던 것들 아니면은 좀 괴리감을 느꼈던 점들 그런 거를 좀 위주로 해서 약간 그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제 서구의 그 문화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상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는 제가 그냥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이런 뭐 누워서 의자라는 거든지 아니면은 카톨릭 그런 문화에서 온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자 같은 거 너무 궁금하고 신기했던 것들을 한번 제 것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이제 작업을 한 전시였죠. 그 이후로는 이제 여러 전시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전시는 뉴욕에서 저희 이제 그림 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그때 뉴욕에 모셔서 이제 같이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각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작품인데 작품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가구에 녹여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약간 오마주 같은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아예 이제 한국적인 거를 녹여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런 동양적이고 사실 한국적인 모티브를 많이 가져와서 전시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FRP 유리섬유 밧줄을 이용해서 만든 달 항아리도 있고요. 무속신앙 같은 데 나오는 모티브 그런 걸 차용해서 만든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전시에서 보신 거랑 되게 비슷한 의자인데 교회와 같은 그런 한국적인 주제를 가져와서 이제 의자도 만들고 이런 뭐 전통 의상 같은 걸 생각하면서 조명도 만들고 되게 재밌는 전시였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작업 세계를 확장시키는 거를 이제 틈틈이 했죠. 그리고 뭐 사실 저는 생계형 작가여서 월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작업 오는 대로 계속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파리에서 디자인 페어 때 낸 작품이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램프가 지금 위에 전시실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새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하고 재밌는 그냥 저는 차차 이렇게 전 작업에서 왔던 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다음 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이나 뭐 펑셔널한 작품을 떠나서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피렌체에서 레지던시 할 때 만든 작품인데 작년 10월이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전쟁도 터지고 그렇게 계속 너무나 끝없는 폭력을 소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작업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면서 이제 그런 폭력성이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이제 그 텐션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서구적인 그 중재자가 이제 약해진 모습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전시 준비를 하는데 주제 자체는 저한테 되게 좀 어릴 때 특히 많이 생각을 했던 주제예요. 그 건축 공부를 하면서 특히 서양에서 그래서 어떻게 풀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적 실내 공간이라 그러면은 약간 이런 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로운 걸 제시하기보다는 좀 저는 가볍게 기존에 했던 작품을 이어나가면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 전시에서 봤던 요소들이 좀 녹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지금 그 브루클린에 있는 작업실이고요. 사실 평소에 이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보신 그 작품에 좀 전신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왜 이제 어린 왕자 보시면은 왜 뱀이 모자 쓴 거 아시죠?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집에 놓으려고 만든 조명인데 아름지기 전시 준비하면서 이거를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를 한번 이제 제가 크게 작업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유리섬유 원단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싱을 해서 이제 그 퀼트처럼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천처럼 돼 있는 거죠. 그거를 UV 레진이라고 직사광선 태양빛이나 뭐 UV 광선을 받으면은 굳는 레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배를 만들 때도 쓰고 아마 치과 가시면은 한 번쯤 보셨을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손으로 한 땀 한 땀 잡아서 이제 형태를 잡는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레진을 여러 겹을 굳혀서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거를 해놓고 나서 이제 아름지기 미팅을 하면서 전에 했던 작업들과 이제 믹스를 해서
이렇게 작업이 사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병풍 같은 경우도 너무 해보고 싶었던 작업인데 이번에 기회가 잘 맞아서 하게 됐어요. 이거는 병풍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캔버스 아시죠?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서 거기 이제 FRP 레진을 입히는데 이제 입히지 않은 부분은 힌지처럼 이렇게 접히는 그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구멍 뚫은 부분만 이제 그 레진과 FRP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가 들어가고 좀 접히기까지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또 이번에 최원서 작가님이랑 같은 방을 받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전시 내용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20분을 넘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더니 10분 내로 거의 힙합처럼 랩을 해주셨는데요.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최원서 작가님이 더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천히 네, 여유롭게 프레젠테이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서 작가님이십니다. 저는 전공을 이름이 좀 이상해요. 그 테크노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제 졸업서에 저렇게 써 있어서 CV에도 저렇게 쓰긴 하는데 지금은 산업 디자인으로 바뀐 과인데 저게 그래도 저한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금속공예랑 그 산업 디자인을 다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영향받은 선생님도 금속공예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어떤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작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때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전 3가지를 했었고 지금 서울공예박물관 야외에서도 내일까지니까 집 가는 길에 한 번씩 들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작업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막 그 키워드를 치다가 그냥 2가지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 대표하는 2가지 문장을 썼어요. 재료에 잠재된 내러티브 발굴하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재료로부터 어떤 작업을 출발하는데 전혀 그 재료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다른 이야기를 자꾸 제가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내러티브를 발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위계화된 감각을 재배열하는 유머라는 거는 제가 재료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새로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교란한다고 생각해요. 원래 있던 그 씬을. 그래서 근데 항상 굴러 들어온 돌은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히기 쉬운 법이라 약간 유머러스하게 작업을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했고 제 작업은 제가 이번에 그냥 다시 발표 준비하면서 작업을 갈무리해 보니 재료적으로 분류했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작업이 지금 아름직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업의 연장이고 저거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이라는 산업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가운데는 이제 페플라스틱과 3D 프린팅 공법을 사용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고 맨 오른쪽은 적동이라는 금속공예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산업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작업을 저는 어떻게 푸냐면 산업 소재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어떤 그 문양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기능을 위해서 설계된 도면인데 그거의 기능을 모른 상태로 보니까 저는 그냥 어떤 이미지 혹은 기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하학적인 문양으로 왔었고 가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 3D 프린팅을 할 때 적층 방식이 가장 3D 프린팅의 초창기 구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출력하면서 나오는 그 텍스처가 사실은 기술적 한계인데 저는 대부분 그걸 갈아내거나 혹은 뭐 레진 3D 프린팅 기술이 나와서 그 매끈한 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저는 저 텍스처가 재밌었어요. 저걸 보고 저는 땅의 지층의 어떤 감각을 떠올렸고 맨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멍이라 검색하니까 너무 자극적인 사진이 밖에 없어갖고 최대한 덜 자극적인 걸 갖고 왔는데 금속공예를 할 때 동을 성형할 때 이렇게 열을 가해서 열풀림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그 열풀림 과정에서 동이 열을 받으면은 어떤 색깔을 칠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지갯빛을 막 내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어떤 모든 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근데 사실 그거는 결과물에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그 열 가한 다음 망치를 엄청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아파 보이는 거예요. 멍든 것 같고 금속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인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뭐 만들어진 전통, 뭐 인류세, 뭐 생동하는 물질, 신유물론 이런 거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인데, 저는 작업 재료를 보고 어떤 그냥 전혀 다른 감각이 맞닿았고, 이게 왜 그 감각을 불러일으키지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주제까지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양이 왜 전통적으로 보이지? 그 산업 소재가 전통적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귀결되는 걸까? 이런 질문으로 이어졌었고, 그 3D 프린팅, 그 폐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땅은 결국에 인류세에 대한 얘기예요. 인류세라 하면 이제 기술 문명의 잔재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홀로세라고 하고, 뭐 지질학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인류세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오른쪽은 비인간, 그러니까 생명이 아닌 금속한테 내가 왜 생명적인 감각을 느낄까, 이 감각을 또 설명하는 분명 어떤 정리된 텍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본 게 이제 뭐 생동하는 물질이라거나 뭐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 지향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신유물론에도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양에 관련된 이 가장 왼쪽에 있는 작업만 위주로 설명하려고 해요. 오늘은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을지로에서 처음 발견을 했는데,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도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는 대단히 다기능을 하기 위해서 설계된 도면이에요. 뭐 볼트를 체결하기 위함 혹은 레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적 그 강직도와 뭔가 그 경량화를 위해서 비어지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필연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형상인데, 저게 저는 문양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양들을 아카이브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터디를 스스로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만들었던 거죠. 당시에 제가 전공이 산업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 문양을 발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구를 먼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사람이 앉는 거니까 알값을 좀 많이 써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나름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날카로운 부분은 아크릴로 가려서 문양은 보이되 다치지 않게 하고, 이런 대단히 기능적인 생각으로 이제 가구로서 만들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고, 이건 21년도에 이제 개인전 재배치라는 전시였는데, 패턴 오브 인더스트리라는 연작인데, 그 연작에서의 어떤 색채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조형의 탐구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이 전시까지는. 그래서 뭐 이때도 의자에는 알값을 좀 넣어보고, 뭐 사물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 사물과 사물이 관계 맺는 거에는 좀 직각 조형 많이 쓰고, 저런 조명 같은 것도 벽에 붙는 거니까 더 직선적인 요소를 많이 쓰고, 이런 실험들을 했던 작업이고, 뭐 이것도 파란색 브라켓 조명은 벽에 붙는 거니까 직선 쓰고, 벤치는 사람 앉으니까 알값 쓰고, 오른쪽 같은 벤치는 저게 화분이 들어가니까 저거는 사물과 관계하는 사물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서 벤치인데 알값 안 써보고, 뭐 이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용도의 쓸모라는 전시의 기회가 생겼는데, 사실 생각해 보니 제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 가구라기보다 그 맨 처음에 제가 발견했던 그 어떤 도면이 어떤 문양으로 읽히고, 그러면서 제가 사유했던 공부했던 그 모든 과정이 가장 예술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문양에 집중을 해보고 싶다, 가구적인 형태보다는,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전시 덕분에. 그래서 이 전시에서는 제목이 주사위 던지기라고 저는 정했는데, 400ml의 그 스툴로 사용하기 적합한 두 가지의 진료를, 동일한 진료예요 사실. 그 색깔만 좀 다르고, 그거를 놨는데, 하나는 이제 그 문양이 옆면으로 가게 하고 플랫한 게 윗면으로 가고, 하나는 날카로운 문양이 위로 갔죠. 저렇게 됐을 경우에 하나는 뭔가 그냥 조각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는 가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사물 안에 그 두 가지 성격이. 그래서 그거를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연출을 했던 거고, 이때부터 뭔가 그 기능에서 좀 멀어지는 작업을 해보고 싶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문양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이거는 아직 전시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라는 게 가벼울 것 같지만 굉장히 무거워서 그거를 군집하면 작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벼운 한지의 탁본 기법이라고, 또 그것도 그
그 뭐 광개토 대양릉비나 이런 거를 복제할 때 그 원본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떠내는 그 동양의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알루미늄 프로파일 덩어리의 군집이 사실 어떤 기념비도 아니고 그냥 산업 소재지만 거기에 또 탁본 기법으로 저 문양을 떠내는 건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보고 있고, 너무 동양적인 거는 또 재미없으니까 또 서양에서 많이 쓰는 프로타주라는 연필로 엄청나게 긁는 기법으로 또 해서, 사실 흑연도 금속이니까 또 되게 금속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런 실험들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전시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저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문양을 보고 다들 전통적이라는 감각을 떠올리곤 하세요. 근데 그거는 비단 한국의 전통뿐만 아니라 어떤 서양의 관객분들은 아르누보나 아라베스크 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 거지? 이런 되게 감각적인 성질 아닌가, 주관적인 얘기 아닌가까지 생각을 갔었고, 그냥 약간 장난기 넘치는 유머러스한 생각으로 이거를 진짜 뭔가 한옥에다가 몰래 슬쩍 끼워놔 보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항상 갖고 있었는데, 그 남산골 한옥마을이라고 충무로 쪽에 그 전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가 열려서 제가 그 기획서를 쓰고 감사하게 당선이 돼갖고 이 전시를 했던 거고, 이것도 이번 전시의 전신인 건데, 그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 한옥 공간에서 원래 쓰이던 문을 열어놓고 그 치수에 딱 맞춰서 그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그 문양을 나무로 치환해본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알루미늄 프로파일 위주로 쓰다가 계속 다른 재료를 써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한지를 쓰는 것도 그렇고 프로타주 기법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전시 때 처음으로 다른 소재로의 전환을 좀 시도했던 경험이 있었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었는데, 그럼 그들은 이걸 보고 이게 한국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도 그냥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했었고, 이거는 이제 고재질만 있는 곳에 또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좀 테스트해 볼 수 있었던 작업이었고, 이런 암체어를 디자인을 해서 그곳에 놨을 때 뭔가 마치 왕이 앉는 어자 같기도 하고, 그런 감각도 되게 재밌었는데,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다 보니까 관성적으로 제가 그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가구로서 디자인을 했는데, 결국 저는 불편한 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가구는 좀 가구다워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제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작업을 따로 하다 보니까 가구를 가구로서 더 대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각자의 매체마다 특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다른 매체를 사용해 보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한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패브릭을 그냥 한번 사용했고, 대신에 문양을 엄청 광적으로 넣어보자, 그냥 그 정도의 컨셉이어서 뒷면과 옆면에 문양이 있어서 저거를 사실 가는 게 진짜 고역이에요. 저 엄청 날카로워갖고 손으로 다 줄질을 하는 작업이 동반된 작업이라 꽤나 수공예적인데 그랬었고, 그래서 이 작업을 보고 이제 연락이 온 게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과 그런 발언을 실제로 약간 듣고 기뻤고, 이번 전시에서 그래서 가구로서 이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쓰이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벨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가구적이지 않고 이 공간 안에서 공간과 연계하면서 어떤 재치를 내가 부릴 수 있을까. 저는 전통을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이거는 이제 민재 작가님이랑 제가 이제 공간을 구성할 때 과정인데, 저희 둘 다 이제 같은 툴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에 있는 작가님과 제가 이제 이메일상으로 공간을 제가 실측해서 보내면은 작가님이 이제 그 위에 어떤 방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업을 얹으면은 그걸 보고 또 제가 그거에 어울리는 작업을 얹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된 거죠. 그랬고, 이 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그 한옥에서 전시를 하는 기회가 생기다 보니까 한옥의 전통 건축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알았던 어떤 지식은 한옥이 야외, 그러니까 한옥이 위치한 그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문이라는 개체 자체가 가구도 아니고 건축적인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애매한 중간 단계의 포지션이기도 해서 재밌었는데, 가장 야외와 맞닿는 그 개체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꼭 어떤 자연과 관계하는 관계성을 하나쯤 부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름지기 앞에 이제 그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는 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8월부터 11월까지 전시하니까 그 은행잎이 이제 점점 물 들어가는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저만의 사유를 어떤 근거 삼아서 컬러를 정했고, 재밌었던 거는 원래 색한지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채도 높은 색이 나오기가 힘들어갖고 저기에 실크 스크린을 입혀서 조금 더 네온적인 컬러, 그게 뭔가 내가 조금 더 여기에 재치 부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작업을 했네요. 원래 문살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당시에 목공 기술의 집약체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식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최고의 목수들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최고의 목공 기술은 저는 CNC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 최신화된 기술. 제가 사용하는 저 문양 자체가 이렇게 도면이고 치수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또 CNC라는 공법이랑 잘 맞닿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암체어는 저번 이제 이 전에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전시했던 그 암체어보다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앉는 거니까 알값도 쓰고 포션도 조금 더 정리하고, 제 컨셉은 약간 넣으면서 좋은 가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좀 경량화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리고 뭐 공간과 민재 작가님과의 그 어떤 조화 때문에 패브릭은 갈색을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으로 디자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유머인 건데, 그 기둥이랑 볼을 이제 실제로 한옥 건축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를 보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 실제 기둥과 볼을 보강해주기도 하고 플러스 이제 장식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저거는 이제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죠. 사실 그냥 은근슬쩍 껴있는 거고 누군가는 발견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저런 작업이 재밌어요. 그래서 몰래 슬쩍 껴놓고 사실 기능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떤 건축 양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제가 어떤 전통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은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름지기에서 잘 받아주셔갖고 저의 이런 재치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너무 자화자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 테이블 디자인은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스텔 아크릴이라는 걸 사용해봤는데, 그게 제가 손으로 가는 게 힘들어갖고 그거를 아크릴로 덮어버려서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주면서 작업을 했던 건데, 아크릴은 스크래치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를 썼더니 유리는 또 이렇게 접시머리 나사라고, 그러니까 유리를 하면은 그 기둥과 유리를 연결할 때 볼트를 써야 되는데 그게 튀어나와서 막 그릇 옮기다가 볼트 튀어나온 거에 막 해서 세라믹 깨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좀 없애려고 찾아보다 보니까 아스텔 아크릴이 있어서, 저거는 되게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또 저렇게 약간 블러 처리된 저 미감이 꽤나 왜 한국적이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구도 디벨롭을 하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원서 작가님께서는 시간을 알맞게 잘 써주셨는데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총 8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주거 공간에 이제 우리 문화를 녹여낼 방법이라는 주제로 큐레이터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큐레이터 질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가벼운 질문부터 좀 드려볼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 주제가 이제 방이라는 주제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관객분들도 굉장히 그 작가님들의 방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맥시멀리스트이실지 아니면 뭐 미니멀리스트일지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취향으로 가득한 방일지도 너무 궁금하고, 또 작가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로도 가득 채워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뉴욕 생활한 지 한 10년 거의 다 돼가는데요. 또 일 시작할 때는 또 되게 이제 고급 인테리어를 했는데 뭐 엄청난 집을 작업을 하고 오면서 좀 횡한 집을 오면은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괴리감도 들고 현타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할 때는 약간 욕심을 좀 냈거든요. 사실 이제 개인 작업을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집을 꾸몄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작업에 약간 뭐 최선은 아니어도 제가 뭐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제 세상인 걸로 꾸며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좀 찬찬히 뭐 가구도 넣고 거의 다 제가 만든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식탁 같은 데도 의자도 제가 하나씩 깎아서 넣고, 네,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지금은 좀 이게 뭐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나씩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조각도 많고 아주 좀, 네,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럼 최원서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전시 거치면서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남는 저희 작품들의 거의 창고처럼 되어 있고, 동료 작가들 것도 저희 집에 좀 있고, 이케아 가구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최원서 작가님의 그 작업실 스튜디오는 미팅하면서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본인 작품들로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고 막 옆 벽에 스케치도 가득 채워져 있고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작가님도 분명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뉴욕 가면 한번 초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번 저희 전시 주제가 이제 방이고 한국 건축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한국 건축 연구가이신 김봉렬 총장님께서 자문을 많이 맡아주셨어요. 총장님께서 이제 교육도 주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언도 전시를 하면서 주셨는데, 이제 한옥 말씀해주신 게 한옥에서의 방이라는 개념은 사방과 상하를 포함한 어떤 입체적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안과 밖, 그리고 부분과 전체, 경계와 소통 관련된 어떤 공간 전체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을 하셨고, 그리고 영어식의 룸은 어떤 비어있는 공간,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부분적인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제 담고 있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또 공간을 일컬을 때 라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이 라움이라는 공간 개념은 색채와 장식이나 조명이나 설비, 그리고 또 어떤 가구와 집기들까지 포함한 어떤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통틀어서 라움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방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보면 나라마다 또 다르고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작가님들께서는 어떤 방의 개념으로 공간에 접근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전시하면서 김봉렬 총장님이 알려주신 어떤 그 지식도 있었고, 제가 한옥 건축 이제 이번 전시 통해서도 공부하면서 그 방이라는 그 한옥에서의 방이라는 개념이 외부와 이렇게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도 그거를 적용했고, 사실 이전 남산골 한옥마을 전시에서 그 개념을 차용해서 전시를 기획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넓어서 그냥 제 주관적으로 제가 살고 있는 방을 생각하면 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인 방과 현대 공간의 방은 그 만약에 외부에 어떤 거를 드린다고 하면은 똑같이 반복된 아파트의 광경과 너무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그 아파트에서 대체 내 방으로 뭘 드리냐, 이미 피곤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은 자신의 취향으로 가득 채운, 그러니까 진짜 안락한 방 이꼴 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뭐 만약에 3룸에서 자매가 뭐 3명이 있어도 각자 다른 집인 거죠. 방은 그런 개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께 이번에 그 공간을 맡기면서 두 작가님들 작품이 어떤 그런 진부했던 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이미지를 좀 더 깨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작품을 부탁드렸었어요. 그래서 딱 마침 이제 두 작가님들께 저희가 한옥에다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마침 또 두 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같은 공간에 어울려지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두 분이 해주셨는데,
어떤 그 과정이나 좀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럼 마이크 들고 계시는 최현수 작가님이. 네, 뭐 일단 너무 즐거운 과정이었는데 감사한 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의논하면서 방을 구상하자. 근데 사실 저는 원래 팬이었어갖고 먼저 연락하기 되게 두려웠는데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뭐 뉴욕과 이제 전 수원이니까 수원에 그 시차가 있어서 그 뭐 미팅 날짜 잡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배려하면서 자주 만났고, 아까 PT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모델링을 올리면은 그 위에 작업을 얹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 잡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이 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품목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구상할 때는 아마 그 모델 아까 보여주신 걸로 했지만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저희 작품을 어떻게 하면 좀 겹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입구에서 들어가는 방향을 보면서 제일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에서 이제 이런 여러 사실 뭐 의자나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진 규격이 있지만 그 외의 작품에서는 이게 좀 축첩되지 않고 좀 다양한 뭐라고 해야 높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나오고 잘 어울리질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아까 그 협탁 같은 경우도 다 조율을 해서 높이를 맞추고 그런 거에 이제 병풍이나 데이베드 다 조율을 해서 사실 전시를 했습니다. 네. 김민재 작가님께서는 이제 건축을 전공하셨는데 건축 전공하시고 또 가구 디자인까지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아까도 이제 작업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조금 추상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좀 회화적인 느낌, 그런 손맛이 드러나는 작업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회화에서 많이 영감을 받으셨다고 했고, 특히 어머님의 회화 작업과 콜라보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전공을 건축하다가 이렇게 가구 작업으로 커리어를 전환하시는데 어떤 영향이나 뭐 이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특히나 작업을 하면서 또 받는 영감의 원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원래는 고등학교 때는 그림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말리셨어요. 그리고 약간 어머님들이 이 건축에 대한 약간 판타지 같은 게 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되게 열심히, 근데 저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 건축 전공하면서 이제 그림도 했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좀 밸런스가 잘 맞더라고요. 건축 작업에서. 근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건축가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랑 이제 실생활이나 너무 다르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건축가의 삶이나 뭐 작업 방식이랑 실제도 너무 달라서 그거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는 작업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이제 뭐 심지어 그냥 학교에서 스튜디오 작업할 때도 뭐 3개월 걸려서 작업을 하나 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끝이 나는데 가구 작업은 일단은 사실 건축은 실제 뭐라 그러지 실생활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고 아니면은 그게 수년이 걸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작업을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커서 가구 작업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최원서 작가님께 한번 저희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원서님 작가의 가구를 보고 어떤 사적 공간보다는 공적인 회사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적인 공간에 좀 아트 퍼니처로서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공간과 가구의 관계성이나 실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질문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근데 그 알루미늄 덩어리의 가구가 개인 공간에서 쓰이는 경우는 대단히 적죠. 한국에서는 제가 본 바로는 흔히들 아트 퍼니처라고 하는 사람들의 작업 방식이 어떤 기능 친화적인 것보다는 매체 실험적이거나 자기 탐구적인 역량이 강하다 보니까 그 가격 친화적으로 디자인 접근을 하지 않고 그 작업을 하죠. 그 결과물은 결국에 가격은 어떤 미술품이 유통되는 방식으로 그것이 또 유통되고, 가격도 그쯤에 웃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의식을 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더욱더 나누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가구는 가구스럽게 작업은 작업스럽게 그래서 요즘에는 좀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도 이번에도 좀 많이 했었고 제 작업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 이번 아티스트 토크 주제가 현대 주거 공간에 우리 문화를 녹여낼 방법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거의 입식 생활을 하지만 뭐 자식 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두 작가님께서는 어떤 한국 주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이번 그 토크 주제를 듣고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어떤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런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공간에 들어간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제 작업이 근데 대부분의 그 고객님들은 집을 굉장히 한국적으로 꾸며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어떤 주택인데 이런 샤시를 안 쓰고 한지와 문살로 된 걸로 바꿔놓는다든지 어떤 기둥을 고재를 가져와서 그거를 뭔가 인테리어를 해놨다든지 그런 이미 되게 그 전통적인 어떤 공부를 하시고 공간을 갖춘 다음에 약간 제 작업은 그 위트처럼 항상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 작업이 뭐 기존에 있던 어떤 전통적인 것을 현대의 소재로 재해석한 게 아니라 전혀 전통이 아닌 것을 전통적으로 느끼는 감각에 대해서 던지면서 오히려 전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귀결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 가까워서 이번 전시를 처음에는 약간 고사했거든요. 제가 맞느냐 이 전시에. 근데 괜찮다고 하셔갖고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받았던 혹시 영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작업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일단은 최근에 제가 전시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작업의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 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매체를 사용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제도권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한 1, 2년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 게 꽤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전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또 많은 걸 배우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는 명확히 이제 방을 구성한다라는 그리고 가구 디자이너라는 어떤 명목으로 섭외가 된 게 있어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고민 없이 재밌게 해서 그게 되게 리프레시 돼서 좋았고 앞으로 가구 작업을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들었고 그거 별개로 작업적으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봉렬 총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어떤 그 제 문의 컬러가 입혀지는 그 과정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실제로 그 제 작업 중에 보아지 작업이라고 있는데 기하 보아지 작업 그 작업도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먼저 이제 뭐 보아지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그거를 보고 또 제가 굉장히 흥미롭다 저걸로 뭔가 재밌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어떤 그 모든 과정이 작업에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가 이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좀 알아보고 하면서 그리고 워크숍 하면서 이제 의식주를 기반으로 이제 전통 문화를 계속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전시를 한다 해서 너무 좋았고 이번에 이제 그 온지음 뭐 의공간 뭐 집공방 네. 옷공방, 옷공방. 집공방, 옷공방. 네, 이렇게 가서 보니까 막 뭐지 영감실도 있더라고. 그래서 옛날 고가구들도 갖다 놓고 그런 사실 저는 이제 건축이랑 이제 가구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이제 행태의 어떤 뭐 그 트레이스가 남아 있는 그런 흔적을 이제 형태로 잡아가는 작업을 한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되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나 공유하고 싶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찾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막 뭘 한국적인 걸 찾거나 연구를 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해도 뭐 그 친구들은 그래 참 재밌다 이 정도 하고 뭐 마니까 사실 그게 결과적으로 뭐 되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작업하고 뭐 여러분들 만나고 하면서 좀 너무 큰 힘을 받아서 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더 깊게 연구를 하고 작업을 해나갈 원동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너무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고 계셔서 저 앞으로의 이제 미래 계획이라든지 다음 뭐 작업 활동이라든지 그런 방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에 자주 좀 못 오는 편이었는데 뭐 2년에 한 번, 1년 반에 한 번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시 설치를 저희가 7월 중순에 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8월 말에 오프닝을 하러 왔는데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자주 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다. 역시 일을 핑계로 사람이 좀 여행도 다니고 집에도 가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좀 더 작업을 자주 하고 좀 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전시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 기회가 생기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 그거 외적으로는 또 제 작업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많아서 그런 거는 개인적 다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쟁취해 보도록 노력할 것 같고 그래서 가구랑 이제 다른 매체 쓰는 것도 적극적으로 계속 양측에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의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우리 문화를 들여온다면 어떻게 들여오는 게 좋을까? 뭐 그런 아이템이 가장 어떤 아이템이 가장 이런 한국적인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파트 공간에서 이제 한국적인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꼭 뭐 앤틱 고가구를 가져놔야지만 한국적인 게 표현할 수 있지 않고 그냥 심플하면서 모던하면서도 이게 한국적인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시를 기획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층 가시면은 이제 저희 아름지기 비주얼 디렉터이시기도 하고 최윤성 디렉터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특히 그 아파트를 컨셉으로 잡으셔서 그 아파트의 방 안에서 어떤 한국적인 건축적인 요소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꾸며볼 수 있을까를 연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한옥에서 들창이라는 게 있어요. 들창 소재 같은 거를 이제 거기 아파트에서 약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윈도우처럼 그 쓰임과 형태를 굉장히 현대적으로 풀어주신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한옥 옛날 주방 같은 데는 이렇게 소반을 걸어놓기도 하고 주방 용품들을 이제 벽에다 걸어놓는 방식으로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막 너저분하게 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시스템 장같이 해서 구멍을 여러 개 뚫은 다음에 벽에다가 뭐 테이블을 걸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촛대 디스플레이 같은 거를 꽂아놓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해주시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한옥 공간에서 이제 벽장이 있잖아요. 벽장 안에 저희 이불을 켜켜이 넣어놓고 그런 것을 요즘에는 이제 벽장을 많이 안 쓰지만 저 이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안 쓰지만 이제 그런 공간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뭐 접시 뭐 컵을 디스플레이 해놓는다든지 좀 다른 뭐 책을 디스플레이 해놓는다든지 식으로 이제 다르게 또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테이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신 거는 그 한지라는 소재 한국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쭉 찾아보시다가 한지라는 소재에 집중을 하셔서 그걸로 한지로 만든 방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그 공간을 꾸며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국적인 아파트 공간에 이제 모든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국적인 좀 분위기를 자아내보고 싶다 이런 그런 마음에서 저희가 이번 전시를 기획한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떤 요소나 소재나 뭐 어떤 행태나 그런 부분들을 잘 현대적으로 조금씩만 바꿔서 이제 적용시키면은 어떤 한국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아파트가 탄생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작가님들이 공간 디자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구 디자인을 하실 때 추구하는 사용자를 고려하시는지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감정이나 약간 이모션 같은 그런 걸 느끼시길 원하는지 사용자의 관점에서 작업을 하시는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당연히 만족감이라는 것은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맞춰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얼마를 주고 원하는 게 이만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욕심이 더하거나 덜한 거는 별개로 하고, 사실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작품을 완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그분이 사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작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죠, 그냥 클라이언트가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작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이미지로 소모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작품을 하는 입장에서 봐지고 또 다른 영감을 얻어지고 하면서 그 작업이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어떨 때는 좀 불편해도 감수하고 사셔야지라고 솔직히 생각을 한 적도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제 취향을 훨씬 더 확고하게 해야 더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이라는 게 기능적 만족감도 있지만 그 사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저 작가의 작업을 샀다거나 내가 저 사람한테 맡겼어. 좀 불편하더라도 저는 디자인을 맡길 때 그렇게 맡겨요. 이렇게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니까 저 사람한테 맡겨야지라는 게 저는 있는 편이라서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랑만 일하고 싶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두고 싶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작가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에도 이런 전통이나 공예적인 가치가 유지되어야 될 당위를 어디서 찾으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오히려 저는 그 되게 고루한 답변인데, 그 가속화될수록 전통을 찾는다라는 거는 유지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뭐라고 하죠? 그 입력하는 거, 내 생각을 입력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오고 그 중간에 어떤 작가적 터치가 없으면은 더욱더 이제 도태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작가만의 터치나 혹은 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공예를 대단히 멈춰 있는 예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예도 뭐 크래프티즘이라는 개념도 나오면서 공예가 그 수공예만이 공예가 아닌 개념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공예가 존립해야 될 이유 막 이런 것보다도 그냥 그거는 알아서 또 다른 개념을 탑재해 가면서 현대에 머물고 있는 개념 같아서, 정리하자면 자기 작가적 비약이나 작가적 터치는 더욱더 가미돼야 되는 것 같고, 개념은 계속 발전하니까 너무 그 매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제 작업하는 친구들도 요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은 좀 재밌어요. 이게 기존에 작업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 저는 그냥 생각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게 좀 그냥 고리타분하고 좀 안이적인 생각인가 하는 걱정도 있긴 해요. 근데 원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이제 사실 저희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컨트롤을 잃거나 뭐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낼 그런 당위성을 잃어버린다면은 그게 가장 이제 그걸 그렇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중요한 당위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뭐 따라다닐까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하고 좀 한 발 앞서 나갈 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제 개인의 이제 저희 본인의 아이덴티티나 뭐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거를 더 강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크에 진행해주신 이제 송주현 큐레이터, 김민재 작가님, 최연서 작가님께 큰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카데미를 마치겠고요. 또 2회차, 3회차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